안녕하세요.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인 ADHD에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건 전 되게 늦게 진단을 받은 경우인데요. 사실 뭐 30살 그때까지만 해도 ADHD를 만나보지 않으신 분은 모르겠는데, ADHD인 다른 타인을 보면은 되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딱 봤을 때 ADHD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랑 되게 조용한데 ADHD인 사람. 그래서 어렸을 때 ADHD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되게 전자인 경우인데, 그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테이블에서 게임 같은 걸 하다가 한 30초 있다가 흥미가 떨어지면 또 다른 거 가서 또 축구를 한다든지,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친구들 찾아가지고 거기서 놀다든지, 자기가 보이는 것에 꽂히면 거기로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게 딱 봐도 눈에 보이는 ADHD들이 있는 반면, 안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되게 조용하고 자기 할 거 하는 것 같은데 나 알고 보면은 그냥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다든지, 아니면 자꾸 혼자만의 그 세상에서 계속 뭔가 있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거죠. 저는 후자에 속해서 되게 늦은 나이까지도 제가 ADHD인 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개발 일을 하면서 디버깅이나 문제 하루 이틀짜리 태스크 같은 거는 되게 엄청 미루다가 끝나기 데드라인 뭐 2시간 전에 끝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유튜브 보고 다른 짓 하다가 닥쳐와서 그 압박감이 있을 때 그걸로 자신을 프레셔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끝내서, 저는 원래 그게 뭐 다들 그런 줄 알았는데 저만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유튜브를 보다가 한때 한국에서 ADHD가 되게 활발하게 밈으로 작용했을 때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해 준 걸 보니까 저게 나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 자가 검진 문제도 풀어보고 병원도 방문해보고, 그래서 치료 과정도 어느 정도 해봤고, 이건 솔직히 제 느낌으로는 치료가 될 수는 없고, 이제 그거랑 같이 사는 법을 빨리 배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개발자 10명 중 1명이 ADHD 진단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늦게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용한 ADHD인 편이라서. 코드를 조금씩 조용한.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자신이 ADHD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여기서 솔직히 인터넷에 자기 자신이 ADHD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신과 의사한테 진단을 받은 경우랑 안 받은 경우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에는 ADHD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다른 복합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너무 개인 그런 거니까 깊게는 안 들어가는데, 보통 인터넷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약물 먹는 사람, 혹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거를 겪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보통 이제 조심해야 할 부류. 패션 ADHD. 그러니까 뭐 ADHD 아닌데 그냥 패션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랑, 근데 또 ADHD 있으니까 난 이거 있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빨리 멀어지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떻게 자신이 ADHD인지 알 수 있는지, 정신과 의사 만나보고, 주요 증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 2일 걸리는, 하루 이틀 걸리는 코드 문제 같은 경우는 푸는데, 이제 3주, 4주 이렇게 긴 호흡의 프로젝트를 잘 못했어요. 그런 거를 하나 꼽을 수 있고, 시간 감각이 부족? 이거는 뭔가 프레셔가 있어야 하고,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 40시간 일해야 되는데 진짜 많이 일하면 막 8시간 일했나?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일한 거죠. 나머지 6시간은 그냥 창밖에 뭐 보고, 유튜브 보고, 그냥 누가 슬랙 메시지 뭐 거나 보고, 그러다가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막 2시간 동안 막 하고,
그거 끝내면 집에 가버리고 뭐 이런 식. 그래서 집중을 해야 할 환경이 프레셔가 있으면 하고 안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면 시간 관리도 되게 실패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미드 레벨에서 쭉 머무는 그런 정체 현상을 겪었죠. 그래서 주변에 알게 모르게 저는 ADHD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있어 보인다라는 게 되게 잘 보여요. 근데 제 자신을 이거인 줄 몰랐는데 그때까지는 뭐 다른 사람들도 그랬는지 다 그렇게 사는가 보다 했는데 이제 아 내가 이런 진단을 받아보고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아 다른 사람들이나 이제 제 자신도 그럴 때가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 먹을 때와 안 먹을 때의 차이 이게 약을 처음부터 약 주진 않아요. 상담을 몇 번 받아보고 되게 약한 도수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이제 두 가지인데 1. 어, 마약 약성 약물이랑 비약물이 있는데 처음부터 바로 이걸로 가진 않고 처음에 이거 전에 잠시 멈추고 이제 제가 그 약대를 안 나왔지만 이게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거랑 비자극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거는 비자극은 이제 몸에서 도파민 같은 게 분비가 되면은 이거를 덜 흡수하게 만들어서 도파민이 조금 남아있게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조금 보면은 비자극제 보면은 도파민 수치 조절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저는 이것도 먹어봤거든요. 부작용이 좀 적은 편에 속하고 되게 도파민 수치 조절에 관여한다는 게 이게 첫 번째 좋은 점이 비자극이에요. 이 자극제는 그 도파민을 수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파민을 흡수를 적게 하는 거라서 내가 도파민이 나왔을 때 이게 빨리 안 없어지니까 어 약간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좀 조절해 주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없는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추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이걸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그래서 그 애드럴이라는 게 되게 많이 유행하는데 불법으로 이렇게 먹고 시험 기간에 집중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해봤네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약을 찾아서 약을 먹었을 때 안 먹을 때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약을 먹으면은 감정 기복이 엄청 해피하지도 않고 엄청 새드하지도 않는데 그냥 평온하니까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그거 딱딱 하고 그 계획대로 내가 할 일을 딱 해낼 수 있다. 근데 약이 없으면은 지금은 저는 약을 부작용 때문에 좀 끊었는데 이제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죠. 내가 ADHD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잘못되면은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조절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리나 일정표를 쓰는 주는 엄청 프로덕티브하고 쓰지 않는 주는 뭘 한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일정 같은 거 메모해 놓고 내가 하루 뭐 했는지 계속 기록하고 앞으로 그 시간 같은 게 있으면 이 시간 뭐를 해야겠다를 마킹을 해 놓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은 왼쪽은 저번 주, 이번 주는 조금 비효율적이었네요. 이걸 보시다시피 제가 생각을 하고 살았을 때와 그 조금 정신 넉넉고 살았을 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가 딱 보이죠. 저거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약을 안 먹고 있는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되게 다른 보조적인 행동을 되게 교정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HD를 가지고 개발 업무에서 힘든 순간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미팅을 하고 나면은 일단 영어로 해서도 기억이 덜 한 것도 있지만 1시간 지나면은 까먹어요. 그때는 알아듣는데 도메인 널리지가 너무 많이 필요한 일들은 기억하기 힘들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화상 미팅인 경우는 그냥 그거 통째로 녹화해 놓고 아니면은 요즘 코파일럿을 요약해 놓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해 놓으면은 미팅했던 내용을 기억하기 쉽다. 테크니컬 인터뷰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1시간 정도만 집중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고, 멀티태스킹이 조금 힘들다. 예를 들어서 내가 A 태스크를 하고 있는데 B, C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아예 그냥 A만 하고 B, C를 말해요. 나 지금 A 하고 있어서 B, C 못한다. 그러고 코드 리뷰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제가 개발자로서 약한 부분인데, 그냥 상대방 코드 있고 내가 런 해보고 되면은 오케이. 근데 막 엄청 깊게 컨텍스트를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큰 그림을 잘 못 본다. 그런데 어떻게 개발자로 먹고 사냐? 이런 건 잘했어요. 데이터 분석 아니면은 되게 닛피킹 이런 건 아닌데 그 스몰 미스테이크 사람들이 잘 놓치는 거 그런 거 빨리 잡아내고, 디버깅을 코파일럿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빨리 하는 편.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들어서 오늘 0.181이어야 되는데 왜 0.180일까?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먼저 이게 데이터 이슈? 아니면은 뭐지? 플로팅 계산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계산 방법이 잘못된지, 아니면은 DB에서 다른 데이터 가져온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결과값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체크해보고 이거 체크해보고 이거 체크해보고 이거 체크해보고 해서 문제를 되게 빨리,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1, 2, 3, 4 뭐 대충 엔드 투 엔드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기술 이런 거는 그냥 요즘 리올그가 많이 되면은 한 달 있다 리올그 됐어. 그럼 그 팀 가서 이거 얘네는 이런 거 하는구나. 그러면 그냥 그거 하고, 또 한 달 있다 리올그 되면은 다른 팀 가서 또 그거 하는구나 하고. 적응이 빠르다. 개발자의 ADHD, 개발자의 강점이라고 생각한 거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먼저 본인이 ADHD라고 딱 했을 때 약을 먹으면은 웬만한 문제가 저는 해결된다고 봐요. 근데 약을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었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엄청 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음,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를 저는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 거 있죠? 구글 미팅 클럽?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미지 가서 보면은 이런 이미지인데 구글에서 미팅을 할 때 이런 거를 켜놓고 그 시간 동안 한다. 근데 이거 어느 개발자 책상에서 봤는데 포모도로라는 그런 건데, 저기서 50분을 해놓으면은 빨간색이 줄어들면서 50분 동안, 그게 딱 끝나면은 이제 5분 동안 휴식을 갖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리고 회사 회사 캘린더 같은 경우도 내가 코딩할 시간에는 그냥 미팅처럼 잡아놔요. 그래서 누가 말 걸려고 하면은 빨간색으로 떠가지고 이 사람 지금 미팅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정기적인 휴식은 한두 달 열심히 일했으면은 뭐 번아웃 방지하려고 휴가를 미리 쓴다든지, 아니면 휴가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미리미리 계획을 해놔서 그때 정도 되면 좀 내려놓고 쉴 수 있게. 그리고 미리미리 마감점, 내가 ADHD가 있으니까 이 일을 언제까지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어느 정도 버퍼를 둔다든지. 그리고 외부 알림 시스템은 저는 이런 거예요. 폰 알람을, 저는 제가 사용하는 거는 구글 캘린더랑, 그다음에 이제 공부 시간 관리 노트라는 거를 한국 문방구 가면 웬만하면 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볼 수가 있나? 이렇게 해서 보면은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뭐 했는지 처음 한 두세 달은 그냥 이것만 적는 거예요. 그리고 투두리스트에 내가 해야 될 거 이렇게 적어 놓고 체크해가고, 이런 거를 미리 하다 보면은, 저는 제가 쓰는 버전은 다른 좋은 버전이 있어서 나중에 공유해 드리겠는데, 저는 일주일치를 한 번에 딱 볼 수 있는 거가 좋아서 딱 노트를 열었을 때 일주일치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번 주에 뭐뭐 해야 할지를 미리 거기다 칸에다 그려놔요. 그려놓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미팅이 있다는 것도 적어놓고, 그걸 확인하면서 내가 오늘은 뭐뭐 했는지 그걸 또 채워나가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한눈에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저는 구글 캘린더와 노트 필기,
그 한국에서는 시간 관리 노트나 수능 관리, 뭐 수능 시간, 수능 공부 이런 거로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캘린더랑 노트 필기. 이거가 저한테는 가장 맞다. 포모도로 그냥 물을 자주 마시면 돼요. 그러면은 화장실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안 맞으시는 분들은 물을 자주 마셔보시라. 그럼 마지막 ADHD가 조심해야 할 거. 도파민 중독인데 포커 중독, 주식 중독, 갬블 중독, 인스타 중독, 쇼츠 중독. 이게 ADHD는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이거 자극을 되게 추구하는 그런 거거든요. 게임, 컴퓨터 게임. 이런 거 솔직히 컴퓨터 게임, 인스타를 예를 들면 30초잖아요. 그럼 30초 보면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도파민이 나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가. 그러면 또 보고 싶은 거야. 그럼 또 올라갔다 내려가. 그래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그래서 눈 아프거나 머리 아프거나 피곤해서 멈추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인 피드백 있는 거를 되게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또 코딩에서 비슷했던 게 디버깅 할 때 문제가 있어. A 시도해봐. 안 돼. B 시도해봐. 안 돼. C 시도해봐. 안 돼. D 해봐. 그러다가 딱 풀리면은 도파민 보상. 이거 됐네. 그러면 플레이캐스트 만들고 하고. 근데 이거보다 이거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 컴퓨터 게임도 뭐 총싸움 게임 같은 거는 리스폰해서 30초 뭐 1분 뒤에 죽거나 이럴 때 그럼 또 죽고 다시 리스폰하고 반복하고 갬블도 이제 이런 거 슬롯머신 보면은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르니까 그 보상을 기다리느라고 돈을 계속 소비한대요. 주식도 단타 치는 거죠. 오늘 5% 먹었어. 그리고 1시간 뒤에 팔아. 그리고 또 사. 그리고 마이너스 5%야.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위험한 도파민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주식, 뭐 데이 트레이딩, 쇼츠 무한 스크롤, 포커 같은 경우도 매판이 1, 2분이죠. 그거 졌어. 또 다음 판에 또 1, 2분 뒤에 다음 판이 생겨. 이런 거 끊임없다. 그래서 도파민을 위험한 도파민에서 건강한 도파민. 이거는 뭐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단기적인 보상에 인생을 바치는 것보다 장기적인 보상.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은데 어렵고요. 그래서 아직도 노력하는 중이고 프로젝트 완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거창할 거 필요 없어요. 일주일짜리도 되고 3일짜리도 되고 개인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방 정리를 한다? 그것도 프로젝트겠죠. 예를 들어서 토이 프로젝트로 웹사이트를 만든다? 그것도 프로젝트겠죠. 그런 했을 때 실패하더라도 뭐 해가 되지 않는 것들 운동했어? 마라톤 나갔어? 그런데 우리가 뭐 2시간에 못 들었다고 해서 실패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이런 문제가 지금 있다면 이 ADHD가 아니어도 정신과를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넘어가면은 이제 이게 자기가 이 동영상을 볼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인정을 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집중이 잘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집중이 잘 되는지를 딱 파악을 하면은, 그리고 그 상황을 제공해주면은 거기서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겠죠? 그러고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면서 저도 1, 2년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아,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 근데 또 거기에 또 안주하지 말고 약간씩 새로운 거나 변형을 줘보고 더 좋은 게 있는지 찾아보고 그냥 희망 메시지를 장애라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약간 다른 운영 체제다. 윈도우랑 리눅스랑 맥이랑 다르듯이. 근데 뭐 사람들이 다 윈도우 쓰겠지만 뭐 리눅스 쓰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맞게 자기가 필요한 설치 프로그램 설치하고 잘 사용하면은 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피소드 10개를 써봤다. 결론. 채널은 망했다. 1. 너무 대충 올렸다. 2. 목소리가 작았다. 3. 중간에 여행 쇼츠를 올리고 나서 노출이 거의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이번 거를 올리고 많이 쉴 것 같습니다.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끝.